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민년 3월 보러 온 법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동안 좀 방송을 못 보냈는데요. 새로운 그리고 쓰고는 사경사불 책도 만들고 이제 정식 불사도 한창 여러 가지 정해할 것도 많고 뭐 그런 등등 해서 한동안 좀 못 보냈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몽환공화하로 파착 득실시비에 일시방가 이로다 꿈속에 흙개비야 헛꽃을 어찌 잡으려 애쓰는가 얻고 잃고 옳고 그름도 모두 일시에 놓아버려라 나무아이미 타불. 예. 몽환공화 꿈속의 흙개비와 흙꽃을 어찌 잡으려 하로 파짝 어찌 잡으려 애쓰는가 득실시비 일시방가 득실 얻고 잃고 또 옳고 그르고 그런 시비까지 일시에 다 놓아버려라.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신신명,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꿈을 꾸면 꿈속에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깨고 나면 없죠. 참 난처한 지경에 처한 꿈도 있어요. 그걸 깨고 나면 또 그게 난처한 게 없으면 시원해요. 뭐 그런 꿈들이 있는데 그런 꿈 속에 꿈이 뭐 꿈에 아름다웠니 난처했니 그런 거 생각해봐야 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근데 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가져야 되겠다, 덜 가져야 되겠다, 잘했다, 못했다, 이기 좋다, 저기 좋다, 누구는 보고 싶고, 누구는 보고 싫고, 뭐 여러 가지 분별심들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 살아가는 동안에 꿈속에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죽음 직전에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 다 그냥 꿈꾸다 깬 것이 지나가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 그런 거 다 좀 놓아버리고 잊어버려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전혀 안 가지고 가지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옳고 그른 걸 다 무시하고 다 초월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거기에 막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말고 좀 되는 대로 순리적으로 따라가라. 뭐 그런 의미도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자주 들었죠? 자주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내 욕심대로 내 목표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만 다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요 법문, 신신명의 법문을
조금 현실적으로 가서 좀 그 말씀보다 좀 완화해서 보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해가는 것, 그게 나를 잘 다스리는 것이고 편안한 것이다. 그렇게 노력을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결국 내 것이냐, 재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얽매이는데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일상 속 꿈에서 움켜진 금은 보화를 지키려다가 꿈에서 깨어난 때의 서운함 모두들 느껴보았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꿈이란 것을 아는 순간에 아주 서운하기는 하겠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더는 그 집착이 된다. 그 꿈에 참 돈이 많이 생기고 자유롭고 호화스럽고 좋았는데 꿈 깨어나면 야, 그게 없어졌는데 서운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 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냥 그 서운한 생각에 벗어나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좀 일상 속에서도 때로는 그 일에 대해서 좀 턱나버리고 너무 아깝다, 너무 억울하다, 잘하려는데 뜻대로 안 됐다 그런 생각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은 희망 가꾸기인데 덕진 스님의 꿈과 현실 칼럼집이라고 이게 2016년에 나왔나 그래요. 근데 이 책에 꿈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꿈은 우리 사회에서 꿈이라는 말을 두 가지 의도로 써서 참 혼란스러울 때, 다른 말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제 뭐 좋은 뜻, 그걸 희망이고 소망이라 하면 되는데, 그걸 꿈을 이루라고. 무슨 율신 교민은 무슨 대학에는 꿈을 이루는 대학, 꿈을 가꾸는 대학, 그렇게 선전을 하던데, 이제 그 꿈, 어떤 희망이나 이상을 꿈이라고 또 쓰고, 정말 잠 속에서 우리 뇌가 활동을 해서 일어나는 것도 꿈이라고.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가 참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KBS 우리말, 바른말, 고운말 그런 프로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꿈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꿈 꾸고 나서 잠을 깨고 나서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구나. 기억나는 거 있나요? 오래돼서 일일이 기억은 못하지만, 여하튼, 잠에 꿈 꾸다가 있었다. 그런 거 있죠? 있는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어떤 꿈은, 야, 이게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 야, 내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궁금할 때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때 해석을 누구한테 해달라 합니까? 본인이 해석을 합니까? 우리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 해몽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꿈 해몽을 잘 못하면 그 꿈 때문에 자기가 괜시리 걱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꿈 해몽을 잘하면 또 마음이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고 들뜨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간밤에 돼지 새끼가 오글오글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야, 복권 사라. 당첨되겠다. 그래갖고 복권 샀는데
1등이나 산 돈보다 더 건졌나요? 못 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단순히 뭐 돼지가 보이면 재수가 있고 소가 보이면 조상님이 나타난 재수가 없고 뭐 이런 단순한 것 해몽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모아 봤어요. 근데 이제 꿈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학자들이 꿈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고 써놓은 걸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면에는 두 가지 종류, 잠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육은 긴장하고 있어도 뇌는 휴식하고 있는 상태인 걸 이제 논림, 수면과 같고 이것은 근육은 이완되어 있으나 이제 우리 몸에 힘쓰는 근육들은 편안하게 풀어져 있어요. 쉬고 있는데 있으나 뇌는 활발히 움직이는 상태를 REM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REM 이걸 수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뇌 활동은 많이 안 해도 막 몸을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근육이나 다른 육체 활동은 멈춰 쉬고 있는데 뇌만 활동하는 것 그걸 꿈이라고 한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자고 있는 동안 인간은 두 가지 수면 상태를 쉬지 않고 되풀이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수면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 버스를 타거나 전철 같은 데 있으면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태에는 이제 그런 수면은 몸은 쉬고 있어도 뇌가 바삐 움직이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른바 꿈을 꾸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상태라는 것은 안구가 급속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고 눈을 감고 있어도 안에서는 움직이고 있대요. 그런 상태의 이 수면이 잠자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까지 완전히 뇌 활동이나 안구가 움직이는 것까지라 완전히 쉬는 상태 그걸 이제 숙면이라고 그래요. 숙면 그런 완전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제 숙면이라고 하고 그래서 잠을 자긴 자는데 설잠을 자는 거하고 완전히 자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네 꿈을 꾼다는 것은 완전한 숙면 상태는 아니래요. 그런 잠은 이제 자는 시간이 있어도 피로가 덜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꿈 없이 푹 자는 것 숙면해야 피로도 풀리고 완전한 잠이 된다. 뭐 이런 것은 실제 생물학적, 생리학적, 의학적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근데 그 이제 꿈을 꾸는 것 중에서도 또 꿈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이건 내가 경험한 대로 적은 것인데요. 생리적인 꿈이 있고 신체 조건에 대응하거나 신체의 어떤 활발하고 컨디션이 소위 좋을 때 아니면 안 좋을 때 그런 데 따라서 시약할 때에 따라서 또 꿈이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잠재의식에 의한 꿈 내 생각에 뭐 심어져 있거나 옛날에 강하게 무슨 기억을 했거나 그런 게 꿈속에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리 알게 하는 예시적인 꿈도 어쩌다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통해서 알게 되는 꿈도 있다. 뭐 이런 종류가 대충 있는데 우선 두 가지로 보면 몇 가지 있는데
그 낮에 사람들하고 막 강하게 싸움을 하거나 막 되게 감정이 흥분되거나 그래서 잠을 자면 꿈속에서도 안 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경험해 봤는데, 잠들기 전에 이 막 전쟁하는 칼 싸움하고 막 군사들이 전쟁하고 그런 걸 막 볼 때는 재미있게 봤는데, 그걸 보고 잠을 자면 꿈에 또 그런 게 나타나게 돼요. 그런 것은 이제 내가 의식을 심어서 나타나는 꿈인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잠을 안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에서도 잠을 편하게 푹 쉬려고 하면 그런 막 자극적인 너무 심하게 막 피 흘리고 찌르고 싸우고 그런 거라든지 뭐 포탄이 터진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좀 덜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감성에 자극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슬퍼서 막 울어대는 거, 그런 것도 좀 덜 좋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자꾸 의식을 심어서 하는 거. 또, 오랜 전에 있었던 게 꼬이는 거. 이제, 꿈에 그냥, 나이 60, 70 됐는데도 어릴 때 막 친구들하고 놀던 거 뭐, 이런 게 꿈에 보이는 이라. 그리고 요즘 뭐 옛날 돌아가신 어른들이 막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런 게 잠재의식. 내한테 그 심어져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도 있다. 그런 꿈도 있어요. 근데 생리적인 꿈은, 이제 누구나,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몸은 자고 있는데 내가 이 몸 활동하고 같이 반응하고 막 그런 게 생리적인 꿈입니다. 이제, 그런 게 누구나 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어릴 때 여러분들은 그 이불에 오줌 쌌다고 소금 받으러 간 적 없나요? 저도 어릴 때 경험했는데, 분명히, 참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산에 이제 소먹이로 가서 이제 그 야외에서 나무 밑에 분명히 바지 내리고 오줌을 쌌어요. 싸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옷하고 이불에 오줌을 싸버린 거야. 그거는 꿈속에서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오줌을 넣었는데 그 순간에 몸이 오줌을 싼 거는 맞는데 네 활동은 오줌 말이 없다, 오줌 놓으라 거기까지 하고 오줌 눈에 찾아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몸이 피곤해갖고 그걸 깨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누운 상태에서 오줌을 싸버렸다. 이런 것도 생리적인 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한창 이제 왕성한, 생장력이 왕성할 때는 이성하고 같이 성교제를 안 했는데 정자를 막 발산하는 그런 몽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생리적인 꿈이고, 여성도 있는지는 없는데 여성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이런 생리적인 꿈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걸 경험하는데, 꿈에 막, 어느 날은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통도사에 우선 볼 일이 있어 갔는데, 그럼 주있으면 뵙다고 가고 막, 그래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가서 이제 일을 보고 나오니까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차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누가 끌고 가는 거 보니까 옆에다가 차를 싹 해체하고 그냥 턱 모아놨어. 어느 사이에. 그러니 거기 또 웬 스님도 있고 처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왜 이리 부숴놨어요? 왜 이래 분해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차를 차선에 정상으로 대야지, 뭐, 차선에 삐뚤어지게 대는 거, 그런 건, 제대로 그런 것도 안 지키는데, 그런 건 당연히 없애야지. 뭐, 빨리 나오지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싹 파괴해버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전화를 하든지, 조금 기다리든지, 뭐, 학생이 방송을 하든지 해갖고 해야지.
뭐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내가 막 항의를 하니까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옳다고 막 항의를 그래갖고 둘이서 막 엄청나게 막 싸움도 하고 나중에 그냥 말로만 싸움 안 해갖고 막 둘이가 내한테 떼 들고 나는 막 치고받고 막 그 꿈에는 내가 용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나는 저 사람하고 막 치받고 차고 하는데 안 맞아 상대는 나를 때리는데 그래갖고 막 온갖 힘을 다해서 막 이제 분해서 막 찼어요. 그래 실컷 두대를 맞고 애를 쓰다가 이제 사전에서 온갖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꽉 찼는데 실제로 꽉 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 그 이불장을 꽉 차버리고 잠이 깼어. 그래 꿈이 깼어요. 그렇게 굉장히 난처해서 막 꿈속에 그랬는데 그게 깨운 꿈이라. 꿈인데 왜 그런 꿈을 꾸었느냐. 깨고 나서 그런 꿈은 환경을 잘 살펴보고 내 몸 상태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초겨울 뒤에서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 옷도 얇게 입고 이불을 얇게 자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는 많이 안 추웠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밤 기온도 내려가고 이러니까 막 추운 거야. 그때 추웠는데 춥다고 빨리 이 몸을 깨워서 따뜻하게 해서 감기가 안 들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 뇌는 깨우는 뇌는 안 일어나고 이제 한쪽 뇌는 추우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그럴 때 막 난처한 꿈을 꾸고 싸우고 그래 싸운 것도 있고 뭐 당하는 것도 있고 그런 꿈들이 나는 종종 있어. 그러면 꼭 분명히 그때 꿈 깨보면 뭘 먹는 걸 막 실컷 먹고 먹대 됐냐 안 되냐 이래갖고 시비가 붙어갖고 보면 그 위장이 답답해서 체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 또 약을 마시든지 또 운동을 좀 하다가 또 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잠을 깨우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생리적인 꿈이에요. 생리적인 꿈. 몸을 정상화하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가암을 지르고 헛소리를 하고 막 차고 이러면 이제 옆에 또 같이 자면 이제 가위 눌렸다고 귀신이 붙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흔히 뭐 자다가 가음 칠 때 헛소리 됐다 이러니까 막 이 사람이 가위 눌렸다. 아이고 무슨 잡신이 붙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되면 정말로 그런 경우가 어쩌다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아주 드물다고 보고 자기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빨리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막 감을 지르거나 막 발버둥을 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 근데 그런 걸 잘 살피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와서 스님에게 상담을 하면 내가 먼저 그때 꿈꿀 때 몸 컨디션이 어땠느냐 또 그때 기온이 너무 높았느냐 추웠느냐 습도가 낮았느냐 그런 것부터 살펴봐라. 근데 뭐 그 방에 가서 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막 그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래갖고 뭐 방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사를 잘못 왔는지 괜히 엉뚱한 탓을 하고 엉뚱한 대로 화살을 돌리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서두에는 우리 삶에 대한 그 성찬 스님의 신신명에 있어 우리 삶에 너무 집착하고 욕구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는 우리가 자면서 자는 꿈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 생리적인 현상, 잠자는 환경, 체온, 그런 것들, 또 너무 피곤하면 또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 잠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라. 물론 이제 신체 건강도 좋고, 정신 건강도 좋은 사람은 내 같은 이런 꿈을 꾸는 확률이 적어요. 적은데, 그 꿈은, 무조건 뭐 해몽이 어떻고 재수가 있다 없다 그 꿈이 나쁘다 좋다 하기 전에 우리의 뇌 활동,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근육은 쉬고 있지만 뇌는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뇌 활동이 이제 몸을 바로잡기 위해서, 몸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줌통에 오줌은 가득 찼는데 이 피곤하고 잠을 안 깨니까 이제 뇌에서 뭐 어디 가서 정상적으로 화장실에서 소변하는 것처럼 어디 나오미가 다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냥 소변을 봐버렸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신체의 활동에 의한 것을 몸이 네가 알아차리는데 빨리 안 깨는데 자율신경하고 그런 신경하고 네가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런 중에서 충돌해서 일어나는 것이 내지는 알려주는 것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꿈이 무조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어떤 종류의 꿈이냐를 봐야 되고 또 통상적인 해몽에 얽매이지 마라. 그래서 누가 그 조상님이 보였다. 그래서 내가 걱정된다. 우리 조상님이 지옥에 가셨는지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 조상님이 보일 때 모습이 어땠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해보고 미루어 꿈의 해몽을 할 수 있어야지. 조상님 보였으니까 무조건 조상님이 안 좋고 소가 보였으니까 무조건 재수가 없고 그렇게 단순하게 꿈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꿈 때문에 꿈을 꾸니까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물론 어떤 걸 예시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해 전의 이야기인데 이 엄마는 이제 아이를 딸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100일 동안 이제 열심히 해서 매일같이 와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대학에 시험 쳤는데 이제 아이가 크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고 보통인데 그 대학에 될까 말까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덕진 스님하고 본인하고 자기 딸하고 서서 그 지망 대학에 갔는데 이제 스님이 저 봐라 이러고 쭉 보니까 벽에다가 쭉 수험 번호하고 이름하고 쭉 써붙여놨는데 자기 딸 번호하고 이름을 딱 스님이 가르치면 봐라 이제 합격됐다 그러더라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합격됐는가 보다 그렇게 짐작을 했대요. 이제 낮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꿈 해몽을 꿈 깨고 나서 했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발표가 났는데 진짜 합격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와서 꿈 자랑도 하고 그나마 내가 이제 얘가 대학을 가나 못 가나 걱정했는데 해결됐다고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뭘 예시하는 꿈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거나 그럴 때 예시되는 꿈도 있고 또 여성은 태몽을 꾼다는데 이제 어머니 되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몇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확실한 답을 내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꿈에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좀 더 그런 데서 공부를 하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스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물어보면 내가 100% 맞는 답을 드린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그 스님의 지도나 해몽을 들으면 걱정 없이 좀 편안해질 게 많다. 또 꿈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엉뚱한 해몽으로 가지 않게 된다. 그런 걸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정토사 주의스님 꿈 해몽 전문가인가 전문가일 때도 있어요. 있는데 꿈 해몽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제 부처님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또 상담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또 스님이 하고 싶은 거 한두 번 하면 말씀 질문도 받고 할게요. 스님 법문할 때는 항상 질문 받습니다. 예. 꿈을 잘 꿉니다. 예. 꿈을 잘 꾸는데 정말 나쁜
제가 줬거든요. 예. 그랬는데 혹시 그 꿈 해몽을 해가지고 그 나쁜 꿈을 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막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나쁜 꿈에 대한 그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입니까? 네,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무슨 해명을 하면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런 처방이 나오죠. 그래야 상담은 보람이 있지. 그러니까 꿈이 나쁘다, 뭐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좋게 만들기도 하고 또 좋게 만든다기보다도 이 꿈이 때문에 안 좋고 두렵다는 걱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스님하고 상담은 그 걱정을 해소시켜 줄 수는 있어요. 예. 마음으로 너무 걱정하고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큰일이 일어났나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꿈이냐에 따라서 스님이 해결할 것도 있고 못할 것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꿈은 함부로 남한테 누설하면 뭐 안 된단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꿈을 또 함부로 남에게 말하면 안 된단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한데 뭐 그런 걸 막 쓸데없이 해갖고 이제 퍼뜨리거나 또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꿈 이야기를 막 내가 하다 하면 내가 중요한 정보가 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걱정이 되는 이런 것은 또 아무나 보고 이야기하면 해몽을 잘못해주면 더 걱정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나쁜 꿈이 아닌 걸 또 나쁜 꿈처럼 해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지혜로운 분에게 상담을 하고 오늘 해보면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건도 있고 안 될 건도 있겠죠. 예. 답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 이제는 그런 일이, 나쁜 일이 다가왔고 다 해결됐죠? 예? 그 꿈을 보고 3일 동안 그 꿈을 보고 제 꿈에 설명을 해줬는데도 제가 그걸 대처를 못했다. 대처를 못했다. 방법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걱정하고 가족들한테 조심하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결국 가족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그런 꿈을 나쁜 꿈을 꾸어서 해몽을 하는데 가서 뭐 철학관에 가정들에 가서 물어보고 철학관에 가지 말고 스님한테 어디서 예. 그게 뭐 100% 안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이제 그때 해몽을 잘하고 어떻게 그런 만류를 하고 조심을 시켰으면 또 예방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딱 100% 그렇게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예. 또 다른 분? 예, 그 보살님 걱정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상담을 해봅시다. 이미 지나갔으면 뭐 상담해도 소용을 없겠고요. 그래도 앞으로를 대비해서 한번 깊이 저하고 상담, 대화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꿈 이야기 아니라 돼요. 예. 예? 예. 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 아파트에 이제 살아가지고 나무도 올라오고 이제 아파트에 내놨는데 전체가 제가 보니까 얘는 그 시중에 집을 팔려고 내놓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집을 팔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은 나무에 와서 좀 만일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 이 집이 안 팔려가지고 오고 가도 못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서구가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때쯤에도 집을 못 가가지고 우리가 오다가 제가 이제 여기 정도계약 신문을 졸업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지금 모광신경 호라고 합니다. 지금 호라합니까? 모광신경 불명, 예, 보광심, 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지나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무 그 모광신이라는 경제요소가 딱 적혀있는 거예요. 보광심이라는 소개서가 있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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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소, 예, 예, 그래 거기서 그냥 바로 준다 내렸죠. 예. 내려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찰나는 이 보광신이라는 중개소를 했냐고 그러니까 내가 금을 주고 방금 이자에서 이렇게 간판에다 올렸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되니까 싶어가지고 제 집을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글씨가 오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고 아침 가고 또 일어서 갔는데 전화가 왔는 거예요. 예. 아, 집에 보고 사람이 왔다. 아, 그러면은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비밀번호 가지고 들어가고 집을 보면 사람이 있었겠구나. 아, 그날 그렇게 팔아버렸어요.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다른 집에 이사 가면서 전에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시세가 많이 내라고 시세가 내려가고 잘 안 팔리는데 안 팔린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기간이 한 1년? 거기서 계약이 6개월을 계약했는데 6개월이 내려보는데 안 팔렸어요. 돈을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보강심 불명 받고 팔린 지가 내놓은 거 하고 한 6개월 되네. 아니요, 그날 지금 하고 아침에 이제 일하러 갔는데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강심 받고 팔렸는데 그 소개소를 만난 지가 처음에 집 내놓은 거 기간이 얼마나 됐냐 이거. 한 반년 됐나 1년 됐나 뭐 그런 거 묻는 거지. 집을 내놓으면 오래됐지만 보강심을 찾아가는 거는 첫날. 알았어. 그건 알았고요. 이제 오랫동안 안 팔렸는데 보강심 불명을 받고 나서 버스 타고 보니까 보강심이라는 상호가 있어서 거기 찾아갔는데 그 집이 팔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신행 경험담. 절에 와서 불교대학 공부하고 불명을 받고 그 불명 이름 때문에 그 찾아가고 팔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내가 치기도 아니었는데 예.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도 아니지 제 뒤에서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이제 보살님이 그 신행 경험이고, 뭐 그런 거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이제 당신의 경험담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잘 하셨습니다.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간절하면 또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때 부처님께 기도를 하거나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면 글이 잘 풀리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지사항 중에서 몇 가지 보완하면 그 신행대회는 우리가 자랑대회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신심도 나게 하고 또 정토사에서 기도를 했거나 활동을 하니까 이런 걸 좋았다는 걸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양도 하고 또 그 부처님 오신 날 오후에 이런 걸 통해서 어른들도 뭐 절에 좀 관심도 가지고 여기 좀 남아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살님 이야기한 그런 것도 저기 강국장한테 가서 원고를 좀 써주세요 하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신행 체험담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걸 대중 앞에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대중한테 좀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런 걸 시행 체험하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게 포교고 내가 이 절의 방침을 잘 따르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좀 발음을 읽어도 되고 경을 읽어도 되고 잠불가를 해도 되고 뭐 또 좋은 불교 내용 있는 시를 읽어도 되고 그런 걸 해서 좀 좋은 시간도 가지고 좋은 결과도 만들어 보자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뜻이 나면 종무소회나 스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달빛 그 산행 거기는 이제 우리가 다른 해는 그 연등축제 제등행진을 하면 마치는 날 3일째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그 태화강 둔치에서 뭐 시청 방향으로는 했어요. 저 롯데 백화점에 가기도 하고 뭐 고급타워까지 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 먼 거리가 아니라도 막 걸어가는 시간에 차도 지나가고 중간에 또 신호등 해갖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뭐 2시간씩 끌고 참 힘들었어요.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교통 방해한다고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걸 안 하고 차는 달동공원에서 카프레이드를 해서 딱 저 롯데마트 사거리로 가가지고 그 시청 앞으로 해서 그 대화교 위에 그 둔치 거기에 행사장으로 오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 절 앞에 요 나가면 새로 생긴 이해로 그 터널 딱 이 뒷산 터널을 통해서 나가자마자 그 밑에입니다. 거기 모여서 다리를 건너서 이제 대박교로 사람들만 등들고 쭉 가니까 뭐 걷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또 예쁜 등을 LED 전등을 켜갖고 준대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바로 오거나 또 집에서 오다 보면 저녁 시간 놓칠까 싶어서 본부에서 빵을 줄지 본부에서 안 준다고 하면 우리 절에서 뭐 김밥이나 빵이나 우유 이런 걸 사서 또 먹고 정확한 집결 시간에 7시부터 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행렬이 출발하는 시간이 7시 반이라 그래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22일인데 그래서 7시 반 전까지만 오면 돼요. 그럼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일일이 하다 보니까 미리 좀 여유있게 7시 반, 뭐 7시나 7시 10분 이런 때까지 오느라 그쪽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2km, 뭐 2.5km 그 정도 되는데, 뭐, 아이고, 어른이고 다 걸을 수 있어요. 아주 어린애가 아니면. 그래서 가족끼리 와서 이럴 때 한번, 즐기고 분위기도 느껴보자. 그렇게 해서 좀 동참해 주면 좋겠고, 그때 많이 참석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점을 알고, 가족끼리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안 되면 혼자라도 오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하십시오.